현대소설 11번째 마지막 작품이지. 속삭임 할게. 속삭임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 속삭임, 첫 번째 속삭임은 아버지와 아제비. 아버지는 반공주의자, 아제비는 공산주의자. 둘이 이념 대립을 하지. 이념적으로 대립을 하지만은 이 두 분이요, 많은 얘기를 나눠요. 여기 부분에는, 자, 요 아저씨와 아제비 얘기할 때는 과거 회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속삭임은 이 아버지와 아제비의 관계, 그리고 내가 가수원에 있었을 때 그 행복했던 순간들을 나가 어린 딸에게 얘기해 주는 거야. 그 속삭임이야. 요거는 편지글로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립하는 게 이게 다 있잖아. 이 속삭임 같은 대화로 풀 수 있다는 거야. 이 속삭임, 대화가 화해와 공존의 힘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본문 볼게요. 가수원. 내가 알고 있던 가수원이 굉장히 아름다운 추억이 있었던 거야. 아제비아의 아름다운 추억이 있었던 곳. 1인칭 주인공 시점이야. 내가 알고 있던,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요. 가수원은 깊은 산골의 야산 자락에 위치한 작고 황량한 것이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호수가 있었는데, 이 가수원은 추억의 공간이고, 그 안에 호수는 아제비가 나를 위해 만든 호수야. 이에 만든 호수고요. 그 호수는 어렸을 때 나의 은근한 자랑거리였대. 그러면 여기에 굉장히 애정이 있는 거지, 그지? 일찍이 서울로 단신 유학을 떠난 나에게는 서울 내기들에게 억울한 놀림을 당할 때마다 내심으로 부르짖을 수 있었던 유일한 조커페였다. 뭐 조커페, 우리 조커가 좋은 카드잖아, 그지? 그런 반격할 수 있는 그런 패였다는 거야. 그만큼 자부심을 느꼈다는 거야. 든든한 느낌이 들었던 거지. 시골 우리 가수원에는 말이지 호수가 있다고. 그 호수가라는 말을 그토록 자랑스럽게 발음하는 것은 그 호수라는 마술의 단어를 발음하자마자 어김없이 딸려오는 얼굴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얼굴이 누구냐면 아제비의 얼굴이야. 바로 그 얼굴의 주인에게서 받은 비밀스러운 사랑, 그의 무조건적이라고 느낀 서툰 사랑, 서툴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남는 사랑이었던 것이다. 자, 아제비에게 받은 사랑이 너무너무 오래 기억이 된다는 거지. 아제비에게서 받은 사랑을 기억하는 거야. 사라져버린 모든 것이 다 아름답지는 않다는 것을 나는 일찍이 배웠다. 추억이 다 아름다운 건 아니라는 거지. 일생, 최소한 반생 동안 내 부모가 어렵사리 장만한 고향의 황량한 가수원지기로 일하던 아제비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나왔네. 가수원에서 가수원지기로 일했대요. 아제비를 통해서. 그는 스스로를 그렇게 비하해서 칭했고, 자, 이 아제비라는 이름은 누가 지었다는 거야? 스스로 만들었다는 거야. 아제비라는 이름은요, 아제비라는 호칭을 스스로 만들었어요. 아제비라는 호칭을 스스로 만듦. 어느새 그는 누구에게나 아제비가 되었었다. 지금은 가수원도 아제비도 사라져 버렸다. 지금은 가수원도 없고요. 아제비도 없어요.
그러면 요게 뭐라는 거? 과거 해상이라는 거 우리 알 수 있지? 그의 삶에 대해 나는 많은 시간 그이 잊고 지냈다. 그는 쉰 중반도 못 넘기고 일찍 죽었으며 오래전부터 누적된 빚을 처리하느라 딸애가 태어나기 바로 전에 우리는 그 가수원을 팔 수밖에 없었다. 아제비도 죽고요. 가수원도 팔아가지고 그래서 아제비를 오랫동안 잊고 지냈다고. 요거 그동안 있었던 일을 요약적으로 제시한 거지. 지금 그 자리에는 산장 비슷한 여관이 들었었으니 어디에고 흔적은 없다. 그도 갔고 가수원도 사라졌으며 호수도 흙에 묻혔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것은 내게 그림만을 남겼다. 그냥 울먹그림만을 남겼다. 애잔한 그런 그리움으로 남는다는 거야. 나에게 그런 가수원 생각하고 호수 생각하고 아제비 생각하면 애잔한 그리움이 느껴진다. 깊이 받은 사랑을 한 번도 갚지 못한 사람이 삶의 가감 계산에 어렴풋이 눈떠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했을 때 대상이 이미 사라져버린 것을 느끼는 순간 샘처럼 가득 고이는 그런 울먹거림, 그리고 그 울먹거림이 치솟아 오를 때마다 나의 버린 것을 느끼는 순간 샘처럼 고이는, 나의 자랑이든 그 빚진 사랑에 대해 그런 울먹거림, 그 사랑의 작은 상징인 호수에 대해 끝도 없이 말을 토해내고 싶은 그 광증과 깊은 욕구, 사라져버린 것은 사람을 울먹거리게 만든다 해가지고 지금 화자의 정서가 애잔하지. 애잔한 그리움으로 지금 아제비도 생각나고 호수도 생각나는 거야. 그러나 나는 아무에게도 그 얘기를 끝까지 모두 말해본 적이 없다. 그 얘기, 어떤 얘기? 아제비와의 추억, 아제비와의 추억을 얘기해 본 적이 없대요. 말하기 조금, 꺼내기 좀 어색한 것들이 있지, 그지? 남편도 내게 그토록 증려했던 가수원을 팔 때, 나만큼은 아니더라도 나를 위로할 만큼 충분히 슬픔을 표시했고, 그를 만났을 때는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된 지 오래된 가수원 지기 아저씨의 존재에 대해 들을 만큼 들었었다. 그렇게 알고 있지만, 남편도 그 아재비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근데 내 마음 얘기하면 이 마음이 다 전달될 것 같지 않은 거야. 그래서 말들을 못했다는 거야. 그렇지만, 갈로하고요. 한 사람의 삶에 대해 그를 알지 못했던 누군가에게 모두를 얘기한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조바심을 자아내는가 말이다. 처음부터 하나하나 설명해야 하는 참을성이 내게는 없었다. 그건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이 나와 동일한 감정의 굴곡을 같은 장소에서 전달받지 않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외로움을 겪기 일수인 것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그것은 늘 진부하고 싱거운 이야기로 변해버렸다. 설령 다 얘기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있어도 바로 다음 순간 예기치 않은 공백이 생겨나 나를 당황시키는 것이다. 이거 왜? 내가 아는 얘기, 나는 그 애잔한 그리움으로 그게 있는데 그걸 갖다 처음부터 얘기한다고 그래도 듣는 상대는 그렇게 느끼지 못해서 내가 더 외로운 거야. 그래서 말을 못하고 있었던 거야. 이게 이제 자기가 아는 이 이야기를 타인에게 전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지금 전하는 것에 대한 왜 내가 이렇게 못 전했냐 그런 어려움을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또 A 부분은 묶였다 그지? 내가 의식적으로 무엇을 감지하기도 전에 때로는 커튼의 미동 때문에 때로는 하추의 그림자 때문에 자주 아무것도 아닌 어떤 것에 부추겨져 얘의 울먹거림이 그 애잔한 그리움이 뭐 아무것도 아닌 그 사소한 일에 이제 그리움이 싹 올라오는 거야. 나도 모르게 심장에서 목구멍으로 여울져 올라올 때면 나는 난감해진다. 울먹거림, 아제비에 대한 그리움,
그리움, 사랑 이런 것들이 예기치 않은 순간에 크테니 바람이 펄럭일 때 하초 그림자가 딱 비칠 때 이럴 때도 확 올라올 때가 있다는 거야. 금지된 속내 이야기를 어렵사리 틀어놓는 것처럼 속삭거려야 하는가 아니면 무관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전달하듯이 과장을 섞어서 부산스럽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야. 속삭거려야 될지 아니면 막 이제 부산스럽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중략 부분 줄거리 갈게요. 나는 남편, 어린 딸과 함께 지인의 가수원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는 중이다. 그곳에서 나는 어린 시절과 가수원치기로 일하던 아제비아의 일들을 떠올린다. 누군가의 가수원에 갔을 때 이제 아제비가 떠오르는 거야. 아제비는 나를 정성스럽게 보살펴 주기도 하고 아제비 가족에게 편지를 전달시키는 달라는 부탁을 하기도 했다. 나는 이런 과거 일들을 떠올리는 동시에 그 추억들이 불러일으키는 상념을 딸에게 틀어놓는 이야기 형식으로 전한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다가 난 누군가 말 못하고 말을 해도 내 감정이 잘 전달되지 않고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딸에게 이제 이런 생각들을, 그 추억들이 불러일으키는 이런 생각들을 갖다가 딸에게 이제 편지를 쓰는 기로, 편지글로 틀어놓기로 하는 거야. 이 편지글이 이제 속삭임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약간 기울어진 글씨, B 부분이 딸에게 보내는 편지지, 그지? 그러면 딸은요, 세대잖아, 그지? 다음 세대에 건네는 말이 되는 거고요. 건네는 말이 되는 거고. 자, 여기는 이제, 그러면 다시 말하면 서술자의 내면을 서술했다고 볼 수 있지, 그지? 이해는 어린 딸이야. 어린 딸 보라고. 사람들은 모두가 언제나 너만큼 크냐? 너의 양미간은 참으로 넓고 깊구나. 그 작은 호수 모양, 채성화꽃이 쪼르르 둘레에 피어있던 그 호수 모양, 너를 보고 있노라며 나는 목이 마르다. 이에 저 길 앞으로 나가보자.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자고 있을 때면 이에 나는 너를 흔들어 깨우고 싶다. 그리고 자꾸 수다를 떨고 싶구나. 그래, 옛날 옛적에 사람들이 모두 평화로이 잠들어 있는 사이에 말이지. 그러나 그만 땅에 틈이 생기더라. 이 틈은 뭘까요? 틈은 전쟁, 분단, 이념 대립 이런 것들이 모두 평화로웠는데 이런 것들이 생겼다는 거야. 그게 바로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린 오늘 이야기. 아, 이해. 나는 아직도 찾지 못했구나. 어떻게 얘기를 해주랴? 폭풍의 이야기로 아니면 가벼운 봄비의 이야기로 그것도 아니면 지금처럼 피용피용 내리박히는 여름 햇살 이야기로. 자, 이런 거 보면 어떻게 얘기해주라? 폭풍 이야기를 해줄까? 아니면 봄비 이야기처럼 해줄까? 아니면 여름 햇살 이야기처럼 해줄까? 그러면서 전달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야. 자, 이 아저씨가 왜 나에게 가족들에게 편지를 전해주고 그래라고 했을까? 아저씨는요, 공산주의자였어. 그것도 있잖아, 남노당의 고위 간부였어. 공산주의자 중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사람이야. 공산주의자였고, 아저씨는요. 그는 사형이 선고된 도망자였다. 그러면서 여기도 뭐야? 요약적으로 아저씨의 이력에 대해서 요약적 제시지, 그지? 그는 고위 간부의 자격으로 월북 기회를 엿보며 도피해 있다가 검거되었고 북으로 가려고 하다가 이제 검거된 거야. 검거되어 송환되던 중 도망하였다. 도망하지 못하도록 동행하던 호송자들이 소지품과 의복을 빼앗아 놓은 상태에서 하룻밤을 나든 중 그는 기적적으로 도망한 것이다. 그는 맨날의 밤을 말처럼 집어타고 한 가수원, 이게 누구의 가수원이었을까? 나의 부모님이 하던 가수원으로 속으로 영원히 들어온 거야. 이게 이제 아제비가 가수원에 오게 된 사연이지. 아제비가 가수원에 오게 된
사연이 드러나 있고, 아버지에 이어 그의 장례식을 치르러 시골집에 내려갔을 때 지쳐있는 어머니의 입에서 당신도 모르게 이제 어머니가 넋두리를 하는 거야. 넋두리처럼 흘러나온 말들이었다. 어떤가 이 말들이. 아제비가 가수원에 오게 된 거. 아제비의 과거 사연이. 아제비의 과거 사연이. 엄마가 넋두리처럼 했어요. 그래서 듣게 된 거야. 아마도 그를 잃은 슬픔이 무한히 컸던 때문이었겠으나 나는 그렇게 뒤늦게 드는 사실을 핑계로 이제 그를 미워할 출구를 찾은 거야. 아제비 공산주의자였단 말이야? 이러면서 찾았다. 어떤 종류의 거대한 도망을 나는 그에게서 기대했던 것일까? 바보 같은 아제비, 멍청이, 겁쟁이, 비겁한 도피자. 그렇게 딱한 사람의 삶의 정인으로 채택된 것이 딱한 사람 아제비의 삶의 정인으로 채택된 것이 그의 삶을 억누르고 있는 음음한 그 무엇인가에 감련되어 입 한 번 뻥끗 못하고 그토록 강한 열망으로 말을 붙이고 싶었던 그의 아내와 아들과의 만남을 방해한 것이 바로 그 얘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 이상하게 꼬인 감정의 매듭이었다. 당신들의 남편 아버지가 저기 야산자락에 살고 있다고 한 번도 외쳐보지 못하고 그의 편지 심부름을 한 것이 미치도록 미웠던 것이다. 이 아제비는 가족들과 직접 만날 수가 없었어. 가족들에게 해가 되겠지. 자기 신분을 드러내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가수원에 평생을 가수원에서 이제 숨어 지낸 거지. 그리고 편지 심부름은 나에게 시킨 거지. 그를 열렬히 미워하면서 조금씩 나의 슬픔이 진정되었다고나 할까. 그 미움의 기간은 다행히도 그리 길지 않았다. 그가 간 후 한참이 지나 이미 야산으로 보내버린 가수원을 정리하기 위해 내려갔었다. 인력도 달렸거니와 이제 가수원 일할 사람도 없어. 무엇보라도 오래된 아버지의 투병으로 짐 빚 감당으로 팔려나간 가수원에 방책을 만들러 벌써 남자 서너 명이 와서 일하고 있었다. 나는 딸의 출산을 얼마 남겨놓고 있지 않은 때였다. 가수원의 길이 곱게 뻗어나가는 게 보이는 호숫가에 앉아서 나는 다시 못 보게 될지도 모르는 낯익은 풍경들 하나하나에 나의 애정어린 시선을 나누어 주었다. 가수원은 황폐했어도 내게는 평화였다. 설령 그것이 어느 날 없어졌다 해도 그 안에서 일어난 일을 알고 있는 무언의 동방자인 나무들은 내일에 다가올 걱정에는 무관심한 채 늠연하게 푸른 하늘에 미세한 실비추를 그리고 있었다. 잎이 다진 가을이었던 것이다. 그 비어있는 길 위에 하나의 영상이 추억이 떠오르는 거야. 가수원을 이제 팔려 와가지고 이제 가수원을 받아보면서 옛날 일을 추억하고 있는 거지. 아제비의 어깨에 팔을 얹어 기대고 불편한 몸을 움직이며 짧은 산책을 하는 아버지와 그 옆에 그림자처럼 엉킨 아제비의 모습이었다. 그들은 늘 할 말이 많았다. 단둘이서 나는 그런 때의 그들이 제일 아름다웠다고 생각한다. 아제비하고 아버지는 사상이 달라. 근데 그 사람들은 계속 자기의 생각들 얘기하면서 대화를 하는 거야. 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다는 거야. 그들은 왜 그리 할 말이 많았을까? 홀홀달신 가족을 버리고 남쪽을 찾게 내려온 아버지였던 만큼 건강이 좋았던 젊은 시절만 해도 읍으로 나가서 또는 내가 다니는 국민학교에 와서 가끔 방공 강연을 하곤 했다.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야? 아버지는 반공산주의자야. 가족을 버리고 남쪽으로 택해 올 정도로 그런 방공 강연을 하곤 했고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여 주어 내 어깨가 으쓱하게 한 강연이었다. 그가 남로당의 열성 강부였던 아제비를 둘이는 굉장히 대조되는 사람이야. 아버지 같으면 당연히 이 사람을 신고하고 잡혀가게 했을 건데 숨겨준 거야. 가수원에서 발견했고 그의 불안한 신원의 바람막이가 아버지가 되어준 거야. 던 것이 되어 주었으며 그와
일생의 의형제가 된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가 내준 아제비의 공책에는 자연을 읊은 글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거기에는 잘 알 수 없을 정도로 흘려쓴 글씨긴 하지만 그가 일생 동안 붙잡고 있었던 생각들이 두어 수 없이 채워져 있었다. 일생 동안 붙잡고 있었던 생각들은 어떤 것들이올까? 공산주의자와 관련된 거, 공산주의와 관련된 것이겠지, 그지? 공산주의와 관련된 것. 그가 겪어온 사고의 모든 갈피들, 어떻든 그는 변하지 않은 채로 일생을 살았던 것 같고 그것을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그다지 숨겼던 것 같지는 않다. 자, 변하지 않은 채로 일생을 살았다. 그의 공산주의자의 신념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바뀌지 않았다. 신념이 바뀌지 않았는 거야. 신념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고, 어머니한테도 그다지 숨기지 않았어요. 상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그 이전 혹은 그것을 뛰어넘은 어떤 곳에 그들의 삶과 함께 이치해 있었던 것이다. 사상이 전혀 다른데도 한 곳에서 굉장히 평화롭게 잘 살았던 거야. 가수원의 사방에 그들의 속삭임이 있었다. 그들의 속삭임은 누구? 아버지와 아제비의 대화. 아버지와 아제비의 대화. 이렇게 사상이 달라도 잘 살고 있는 거야. 서로 존중하면서. 그들이 근본적으로 지니고 있는 차이가 끝도 없는 속삭임을 만들었던 것일까? 특히 늦은 밤에 집 앞에 내놓은 평상이와 가수원의 좁은 길들, 야사 밑에 파여진 호수 주변, 사방에서 귀만 기울이면 바람 소리 같은 그들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무엇보다도 호수 주변에 그것이 수많은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황량하고 지난하던 가수원의 생활을 안온한 미소로서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또 다른 영상이 있다. 또 다른 추억이 떠오르는 거야. 내가 몇 살 때쯤이었을까? 25, 26. 여전히 여름이었고 가수원에서 보낸 연휴의 끝이었다. 나는 서울에서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주말이 끝나고 출근하기 위해 서울행 기차를 타려고 어머니가 준비해준 밑반찬을 들고 거기 호숫가에서 곧바로 보이는 그 길을 거의 다 걸어 나왔었다. 사각사각 흙길이에 속살 그리듯 작은 간지럼을 만드는 자전거의 바퀴 소리가 들렸다. 머리가 허연 아제비였다. 송이야. 나의 이름이 송이네. 하고 부르지도 않았다. 그저 이를 한껏 드러내고 깊은 주름이 잡히는 미소를 짓는 것이 다였다. 자전거에 사각 그림이 먹고 그가 내렸다. 자전거 뒤쪽에 얹혀있는 허름한 바구니에는 채송화 화분이 하나 들어 있었다. 이게 이제 채송화 화분이 아제비가 나에게 주는 아제비의 나에 대한 사랑 같은 거지. 창가에 놓고 아제비 생각도 해요. 다시 자전거를 뒤돌아 세우고 이어서 멀어져 가던 사각 끓이는 소리. 그것이 그를 마지막으로 본 것이었다. 그때 그의 미소는 그토록 깊었는데 직장 생활에 얽매여 고향에 들르지 못하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는 그 점 어느 날 아주 갑작스럽게 그는 그렇게 가버린 것이다. 내게 채송화 화분 하나를 아프게 남겨놓고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도 이제 딸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이지. 아, 예. 오늘은 왜 이리 목이 마르냐? 너의 잠은 또 왜 이리 깊으냐? 사방이 정적이다. 예. 어서 깨어 내 말을 좀 들어주렴. 눈을 잠시 감았다가 떴을 때 저 앞에 부활한 호수가 걸어온다면 그늘에 쉬고 있던 먼지 덮인 자전거의 바퀴가 둥글둥글 소리 없이 홀로 돌기 시작한다면, 아, 세상의 모든 속삭임이 물이 되어 흐른다면, 예, 우리가 한 몸일 때 그랬던 것처럼 내게 해줄 속삭임이 이다지도 많은데, 자, 내게 해줄 속삭임, 다음 세대와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은 거야. 다음 세대는 딸의 세대지. 다음 세대와 이야기를 공유하고
하고 싶은 거야. 이제는 어떻게 그 얘기를 해야 할까? 울음처럼 웃음처럼 옛날 이야기로 혹은 미래 이야기로 기체 이야기 아니면 액체 이야기로 햇빛이 아직도 이렇게 따가운데 우리가 예전에 한 몸이었을 때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볼까? 그래서 딸에게 이제 자기의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고 수고하셨습니다.